안녕하십니까. 한사영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72강은요. 전 시간 171강에서 제가 그 창업 성공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회계재무 지분 지지까지 쭉 한번 해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할 때 각종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그 쟁점 포인트 10가지를 한번 엄선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별히 뭐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저는 쟁점 포인트만 뽑아서 본 거니까 더 있을 수도 있고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표를 내기 전에, 아니면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어차피 뭐 정년이 되니까 내기 전에 사무실임차 계약 결정 전에 이 결정을 하면 이제 해야 되니까 돈이 나가죠. 보증금이 나가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뭐 책상을 들여놔야 되고 하니까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운영 쟁점에 대한 연구사항 10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할 때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왜 사업해야 되지? 놀아도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 사업에 적성이 맞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 이와 같이 네가 사업에 창업한 이유가 뭐고, 너 창업할 지향에 맞는 인간인가? 뭐 창업 지향 인간이 맞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미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서 주어진 일들을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창의성이나 열망이 강하거나 실행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 능력이 다른 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능력이 이제 제조 능력이 있느냐, 기술 능력이 있느냐, 자본력, 영업력, 지혜와 체력, 이런 모든 인간의 요소 중에서 어떤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한 몇 가지만 있어도 불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먼저 분석해라. 내가 누구인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것이 사회에 기여되냐? 또 사회 봉사가 되느냐? 또 사회 모든 사람의 생활 소비에 플러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이제 시장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이제 하기로 했으면 내가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창업업종에 대한 스와트 분석, 나의 강점, 나의 약점, 나의 기회, 또 위험. 그래서 strong and weak and opportunity and threat, 이걸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이 업종에 투입되어 있는 타 기업을 분석해야 돼요. 현재 성장하고 있느냐, 현상 유지하고 있느냐, 퇴보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또 이 시장에서의 그 내가 시장 취급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대한 판매 단가나 원가 비율을 알아야 돼. 이것이 이제 너무 좁혀 있으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기 때문에 뭐 획기적인 차별화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인건물 수준이 높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나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얼마나 여기 분야에서 폐업률이 높으냐. 폐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시장 진입이 강하고 자기도 살아남을 수가 쉽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 연구 수단과 보완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창업 자금이죠. 이제 실탄, 보유한 실탄이 이제 충분한가? 조달 방법이나 원칙에서 내 돈이면 제일 좋지만, 아니면 타인 자본을 쓸 수도 있고, 은행 지원, 또 부모가 약간 지원해 줄 수 있고, 정부의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요새는 젊은이, 특히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 제도가 많이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대여금 및 직접 지원, 즉 주는 돈도 꽤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가 창업을 할 때 한 달에 소요되는 자금의 한 10배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요. 보통. 그래야 1년을 버티고 그 다음에 끝까지 생존하지. 이게 아니면 몇 달 만에 바닥 나면 큰일 나죠.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도 볼 때 이렇게 보면 외상이 있고, 재고가 있고, 고정 설비가 있고, 나의 자본이 있어요. 자본, 타인 자본, 나의 자본. 일단 이게, 외상에 한 3개월 깔아야 돼요, 보통. 3개월 있다 수금이 되죠. 그 다음에 재고도 2개월분은 보유해야 뭘 재고할 때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급여도 한 달치는 있어야지 매월 한 달 있다 나갈 급여가 고민이 돼서 그러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점포 고정 설비가 이제 임차 보증금, 뭐 설비 인테리어에서 이제 꽤 들어가요. 한 40%. 이게 다 하면은 한 10개월치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이 보통 한 달 수요지금의 10달치 정도는 가용해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창업 시간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나 혼자 할 것이냐? 동업할 것이냐이죠. 아까 자기 자신을 알라하고 같은 것인데, 나가 스스로 자영업을 시작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규모를 키울 때까지 시간이 오래 할 것이냐, 아니면 빨리 시장에서의 그 진입을 위해서
다수인을 영입해서 동업을 할 것이냐. 그럴 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이 나는 제조 능력이다. 그러면 영업이나 자본 조달 능력을 역할을 분화해서 이런 사람들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동업은 어쨌든 갈등이 유발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특히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끼리 동업은 이건 정말 분쟁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똑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형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기능이 달라야 그나마 오래 가죠. 사고이 많은 배는 산으로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그 다음 5번째,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개인 사업자, 이것은 이제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무한 책임을 져야 돼. 대신에 가정재산이 완전히 연결돼. 망하면 가정재산을 무조건 이제 다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도소매, 유통, 음식, 숙박업 같이 1인과 몇 명이 살 수 있는 일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러나 법인이 되면 이제 중규모 이상의 제조, 가공, 생산, 다수 인력이 모집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자본 조달에 대한 유한 책임이 있어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는 부채만 책임지면 되지 왜 가정부채까지 가정자산까지 영향 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법인의 경우는. 그 다음 이제 개인 법인으로 하겠으면 법인도 이제 형태가 주식회사 형태가 있고 유한회사 형태가 있는데, 주식회사는 이제 대부분이 형태가 취하고 있죠. 지분 양도가 자유스럽고 분리가 용이하고 떠날 수도 있고 다시 쪼개나가고 더 추이가 부입할 수도 있고 보통 다수결을 거쳐합니다. 유한회사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한 몇 명, 한 30명의 유한한 주주만 영입한다. 지분 양도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한 명에서 합자회사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전원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취하지 않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법인 형태가 이제 선택하고,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개념을 다 분석했으면 이제 보통 회계나 재무를 좀 알아야 되죠. 회계는 이제 비즈니스 공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기능, 이 자본이 내 자본이 이 고정설비 정도는 커버해 줘야만 안전하지, 이런 외상이나 이런 재고는 부채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그 기능을 이해해야 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과 수출, 매출원가 비율, 판매관리 비율, 재료비노미 경비의 어떤 그 구성과 이런 경직성, 고정비가 너무 높으면 이 손익분기점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계 재무도 알아야겠지만, 세무신고에 대한 기본적 기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무신고. 그래서 매출과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의 전자신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 농업비 신고,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고, 소득세 4대 법률 내용도 알아야 되고, 법인의 이익과 법인세, 배당에 대한 배당 종업세 및 지방세, 사무직에 대한 지방세 같은 것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하고 세무정도를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회계세무사한테 맡기면 되겠죠. 회계사나 세무법인한테 맡기면 되겠고, 후원 세력이 있어야 돼요. 아주 항상 사업을 할 때 보면 어쩌다 한 번씩 가끔가다 이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가 있어요. 최악의 국면에는 누구 긴급 지원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창업 후 일정 기간, 학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지나야 영업과 매출과 이익이 정상으로 오르는데, 하루하루 노심초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과 나의 제품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그 학습 곡선을 지나서 바닥을 지나야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 바닥대의 후원 세력이 뭐냐? 가끔가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런 걸 분석을 끝냈으면 창업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서 법무사한테 등기소에 맡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요새 설립 등기도 쉬워요. 실제 등기소에 온라인망에 들어가면 거기다 필요한 내용을 잘 기재해가지고 하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자 등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사무실을 못 구하면 집에 뭐 건넌방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외부, 자기 단독 자영업은 그렇습니다. 또 외부 회사 사용할 수 있고, 세무사도 사용할 수가 있고, 각종 멘토링을 활용해서 요새 이제 그 나이 저보다 60 이상 된 사람들 은퇴하면 이제부터 그냥 후배들을 알킨다고 무료로 막 뭘 알려주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럼 멘토링이 한 명 붙으면 정말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코치와 알려주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사업의 위험 구간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험할 때 어떻게 지원받는지 그런 지원책까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특히 이와 같이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 공유된 강의를 충분히 듣고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실패를 하지 않고 끝까지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종이었습니다.